안녕하세요, 테이크업입니다. 드디어 트리플 공속 빌드의 정점을 찍는 초음속 연발 사격 빌드를 완성했습니다. 먼저 이 빌드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아무도 쓰지 않고 창고에만 처박혀서 1000대만 받았던 유니코팔 하늘사냥꾼을 활용하여 세뇌보다 훨씬 빠른 공속을 보여주며 지속효과 패시브 스킬인 착취를 9포인트까지 올려서 건강 및 부상 상태의 적에게 무려 50%가 넘는 고변산 데미지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착취라는 스킬은 이발사의 악의 심장과 아주 찰떡궁합인 스킬인데요. 이발사의 심장은 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2초에서 4초간 모아서 폭발하기 때문에 처음 피해를 입은 몬스터 또한 2초에서 4초 동안 건강 상태로 피해량이 누적되게 되므로 이 착취 스킬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우선 사용하는 기술은 쌍주입으로 사용을 하고요. 냉기주입, 독주입, 암흑주입 이 세 개 중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주, 은신 또는 그림자 걸음, 구멍 뚫기, 그리고 연발 사격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투구에는 불복의 위상을 적용했고요. 필수 옵션으로는 기본 기술 공격 속도, 그리고 총 방어도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최대 생명력, 주입 기술 등급,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또는 스탯 이것 중에 원하시는 걸로 붙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슴 방어구는 난도 질군의 위상을 적용했고요. 필수 옵션으로는 원거리 피해 감소, 근거리 피해 감소, 총 방어도 이렇게 세 개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피해 감소 또는 체력 둘 중에 하나를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은 재빠른 위상을 적용했고요. 필수 옵션으로는 극대화 확률, 공격 속도 증가, 연발 사격 등급 플러스 4 이렇게 세 개는 필수 옵션이고요. 여기서 극공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회피 후 공격 속도 증가 옵션을 필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지는 위세의 위상을 적용했고요. 필수 옵션은 갑옷과 동일하게 원거리 피해 감소, 근거리 피해 감소, 총 방어도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피해 감소 또는 체력 이 둘 중에 하나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발은 재촉하는 위상을 적용했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피하기 최대 충전 플러스 3을 쓰시던지 아니면 공격 시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 옵션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수 옵션으로는 이동 속도랑 회피 확률을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정복자 부대에서 필요한 스탯률을 챙겨주시던지 또는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나 질주 스킬 등급을 맞추셔서 쿨타임 감소 효과를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손 무기 하늘 사냥꾼인데요. 하늘 사냥꾼은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위력이랑 착취 지속 효과 등급이 만땅으로 붙은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연발 사격의 필수인 반복되는 위상을 적용했고요. 필수 옵션으로는 착취 지속 효과 등급 플러스 3, 총 방어도 이렇게 두 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동 속도나 재사용 대기 감소 또는 피해량 감소 등의 옵션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의 심장은 이발사의 심장을 적용했고요. 반지는 기대하는 자의 위상과 가속하는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피해량이 많이 나와야 사냥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최대 생명력을 붙이시면 정말 베스트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하변산이라도 피해량 증가 옵션을 붙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락 한 자루 한 자루와 규탄 한 자루를 챙겨주시고요. 아시아락 한 자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행운의 적중 확률과 위상 옵션인 공속 증가 옵션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규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는 기본 기술 공격 속도 증가랑 그리고 핵심 기술 피해 증가 그리고 마지막에 위상 옵션인 핵심 기술 피해가 고변산으로 증가하는 이 옵션이 높게 붙은 걸 추천드립니다. 전문화는 연계 점수로 해주시고요. 기술 트리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링크로 남겨드리긴 할 건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구멍 뚫기는 근본적인 구멍 뚫기까지 찍어주시고요. 연발 사격 마스터, 고급 연발 사격까지 찍어주시고 튼튼한 마스터, 흡수의 일격 마스터 그리고 그림자 걸음을 사용하실 거면 은신을 빼주시고 그림자 걸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 피해가 요즘에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다부짐을 3개 다 찍어줬고요. 그리고 무기숙련 마스터, 질주 하나, 강화된 질주 하나. 아래 옵션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강화된 질주까지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빠른 술수 2개, 피하기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되는 옵션은 굉장히 좋죠. 이 난도질꾼의 위상과 같이 쓰게 되면 피하기를 자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난도질꾼의 위상을 빼고 다른 위상을 적용하실 거라면 연발사격은 적을 멍하게 만드는 스킬이 아니죠. 구멍 뚫기도 역시 적을 멍하게 만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도질꾼의 위상을 빼게 되신다면 이 스킬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3개를 찍으셔도 되는데 2개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아서 2개만 찍었습니다. 속임수 공격을 찍는 이유는 한번 적을 멍하게 만들었으면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만 감소하게 되죠. 그렇지만 속임수 공격을 찍게 되면 멍해진 적이 넘어지면서 다시 또 멍해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 빠른 술수 스킬을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임수 공격을 찍어주는 거고요. 다음은 날렵함 마스터. 은신은 하나만 찍어주시고, 연막탄 하나, 강화된 연막탄 하나. 강화된 연막탄을 찍어주는 이유는 연막탄을 지금 기술 지정을 하질 않았는데 스킬을 찍어둔 상태죠. 재촉하는 안개의 위상이 연막탄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연막탄의 이 패시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다음은 중요한 착취. 착취가 54%까지 고변산으로 증가를 했죠. 마스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 마스터. 일단 암흑주입은 저는 4개를 찍어줬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빼고 그림자 붕괴를 하나 정도 투자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흑주입은 원하시는 만큼만 찍어주시고 강화된 암흑주입 그리고 혼합 암흑주입까지 찍어주세요. 냉기주입 하나, 뒤섞은 냉기주입까지 찍어주시고 혹한의 기교는 마스터를 해주세요. 이 빌드는 독주입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빌드인데요. 독주입 스킬 트리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본문에 링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신경자극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찍어줬는데 입맛대로 하나만 찍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하나만 찍으실 거면 하나는 뭐 다른데 원하시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하나, 신속 3개, 그리고 핵심 지속 효과는 정밀도를 찍어주세요. 정복자 보드입니다. 트리플 공속 빌드에서 이번에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일단 문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제일 처음에는 다재다능을 넣어주시고요. 이걸 넣은 이유는 마법 노드에서 능력치가 증가한다는 옵션이 있죠. 방어도를 좀 많이 높여주기 위해서 다재다능을 채택했고요. 두 번째는 약점 노출 보드에서 통제 문양을 적용해 줍니다. 만약에 냉기 주입을 안 쓰신다면 전투 문양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격자 제거 보드에서 효용성을 적용했고요. 효용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빨간 칸 안에 지능이 17개밖에 찍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투 문양을 넣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되죠. 하지만 효용성 문양을 넣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보드에는 다 민첩이 희귀노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목격자 제거 보드에만 희귀노드에 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성 문양을 넣게 되면 이 희귀노드의 지능이 추가로 증가를 하면서 문양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건강상태의 적에게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부분이죠. 여기는 원래 트리플 공속 빌드에서 찍혀있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마법 노드를 좀 더 추가로 찍어줬어요. 최대한 건강상태의 적에게 피해량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보드는 영업비밀 보드에서 긍지 문양을 적용했는데요. 긍지 문양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의 정복자 노드에서 물리 피해 및 피해 감소 속성이 추가로 증가를 하죠. 이 빨간색 범위 안에 있는 피해 감소 옵션이나 물리 피해 증가 옵션이 있다면 그 부분만 증가가 되는 거예요. 방어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감소 옵션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문양 홈 바로 아래 보시면 방어도가 261이 증가가 됐죠. 여기 있는 방어도들이 다 증가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방어도 증가 때문에 넣은 건 아니고요. 건강 또는 부상 상태의 적에게 물리 피해가 고변산으로 증가한다고 돼 있죠. 물론 물리 피해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입 기술의 피해량이 증가는 하지 않겠지만 이 긍지 문양을 적용함으로써 주입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순찰자나
부스러기를 넣으셔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방어도를 높여주는 게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이 긍지 문양을 적용한 거예요. 다음 보드는 교활한 책략 보드이고요. 연계 점수 3점을 소모할 때 BP의 연계 점수 보너스가 33%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뺐을 때는 연발 사격을 살펴보시면 연계 점수 1점, 2점, 3점일 때 화살 개수가 달라지죠. 근데 지금은 최대 8발이 나가게 되는데 이 교활한 책략을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피해량과 화살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스킬들은 그렇게 크게 효율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연발 사격이랑 탄막은 화살 개수가 한 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만약에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문양은 간악함을 적용했고요. 간악함 역시 범위 내의 마법 노드에서 능력치가 증가를 하게 되죠. 핵심 기술 피해가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방어도 증가를 위해서 간악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군중 제어 효과를 가진 공격을 적중시키면 피해량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구멍 뚫기 자체가 3번 시전할 때마다 2초 동안 적을 감속시킨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군중 제어 효과를 가진 공격이기 때문에 이 간악함은 지속적으로 적용이 돼서 적에게 피해량 증가 효과를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아래로 와서 서름 돋는 전리품 주입된 기술로 적을 공격을 하게 되면 9초 동안 해당 원소의 피해가 20% 고변산으로 증가하게 되죠. 연발 사격은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효율이 좋은 전설 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열한 습격 모드에서 착취 문양을 적용했고요. 여기는 뭐 별다른 거 없이 착취 문양만 딱 적용하고 계략이라는 희귀 노드까지만 딱 찍어주고 스탑을 했습니다. 저번 트리플 공속 빌드랑 달라진 점은 이 근거리 피해 감소랑 원거리 피해 감소를 얻는 노드까지 찍어줬었는데 사실 효율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포인트 소모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냥 제외했습니다. 만약에 목거리에서 옵션을 챙기실 수 있다면 피해량 감소 옵션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복자 보드 설명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영상 하단 본문에 링크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늘 사냥꾼을 활용한 초음속 연발 사격 빌드 설명을 들으셨고요. 이어서 이 초음속 연발 사격 빌드의 효율이 얼마나 괜찮은지 악몽 던전 100단계를 클리어하는 주요 장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수익이 없는 유튜버들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뒤에 악몽 던전 주요 장면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필요해. 준비가 안 됐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